푸른 달빛 가슴 한켠 빈 곳에 들이우면 난 다시 여기 깨지 않는 꿈속처럼 여전히 그대 곁에 다시 여기 날 비추던 환한 미소 날 감싸던 가녀린 두 손 이제 더는 닿지 못할 꿈이 되어 I still love you 내게 남겨진 밤을 거슬러 다시 찬란한 계절에 홀로 I'm waiting for you 계절의 틈 그 사이로 시린 바람 스미는 난 다시 여기 어리석은 그리움은 지칠 줄도 모르고 또다시 여기 날 울리던 슬픈 그 눈빛 놓아버린 그대 그 두 손 이제 다시 깨지 못할 꿈이 되어 I still love you 내게 남겨진 밤을 거슬러 다시 찬란한 계절에 홀로 I'm waiting for you 눈이 부시게 슬픈 다시 지독한 꿈속에 홀로 I'm waiting for you I'm waiting for you I dream of you I dream of you Dream in my heart Dream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정 기자입니다. 어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이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이 오늘 오후에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네. 어제 도착해서는 이제 김포의 임시 격리 시설에서 잠을 잤고 오늘 오후에 버스에 나눠 타고 진천으로 왔다고 해요. 네. 입국 직후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중에 17명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수송기에 탑승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슬라마바드에서 하루 늦게 13명이 출발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입국해서 모두 다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하네요. 네.
부디 안전하게 편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의 노래는요 켈리씨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라포엠의 눈부신 밤이었는데 라포엠의 리더 전설의 테너 유채훈님이 광주 MBC 문화 콘서트 난장의 9대 MC로 선정이 돼서 8월 이미 24일 첫 화요일 데뷔를 하셨네요. 이미 했네요. 네. 데뷔를 했어요. MC 데뷔를 하셨대요. 팬이신가봐요. 앞으로 그 채훈님을 응원하고자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다고 하는데 전에도 라포엠 노래 신청해 주셨었거든요. 네. 신청곡 위원회에 대해서 원성이 지금 댓글로 좀 나왔는데, 네. 아 그래요? 예. 네, 좀 어렵다고. 이런 좀 사연이 있으면 아, 그럼요. 저희가 또 이렇게 네. 선정하기가 또 켈리씨님이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네. 아니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노래 나가는데 갑자기 뭐 1000번 넘게 깜짝 대기를 하고 놀랐어요. 계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근데 도배글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네요. 예. 네. 잘못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사나님 오늘 28번째 생일이라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생일자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누가 언제 생일이었는지 막 헷갈려요. 예, 오늘은 이사나님의 생신이었군요. 마이크송님이 진천 주민 여러분 이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현수막도 막 걸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환영한다. 쭌쭈닝님이 오늘 부두목 나오시는 날이라고. 부두목 아니고 윤효정 기자가 나옵니다. 부두목이 윤효정 기자죠. 네. 그렇긴 한데 그 퀴즈트 산책 진행할 때만 부두목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네. 부캐예요, 부캐. 박수비님은 망고 먹기랑 양갈래 머리에 빠지셨대요. 그래요? 부럽네요. 저도 양갈래 좋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좀 더 길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표상영님이 오늘 카불 그 테러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네. 퀴즈트 산책에서 또 다 자세히가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님이 한 번 부두목은 영원한 부두목이라고 하네요. 예, 강선모님도 오늘 생일이신가봐요. 49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두 분이서 생일이 같으세요? 예. 자, 오늘 지금 600분 넘게 계신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잘못 들어오신 분이 계속 계신 건지 제 초반 같이 스코어로는, 가시죠, 뭐. 예. 네. 도배만 안 올리시면 예, 같이 예.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러분 기대하시는 AKA 부두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맛있고 알찬 정보 스낵인포 시간입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한 번 부두목, 영원한 그러니까요. 부두목. 네. 저도 이제 부두목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뭐 어디서 이런 반김을 받겠습니까?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왔다 부두목 길로바 TV님이 엄청 빵꾸똥꾸라고 네. 코코동절님이 계속 외치시더라고요. 이 부두목이라는 호칭을 그 노재필 기자가 지어주셨었던가요? 네, 맞아요. 네. 제 이름을 참 잘 지어주세요. 네. 앙다다시님이 운효빛깔 윤효정이라고 하셨어요. 이 유행어가 됐어요. 한부 영부, 한 번 부두목, 영원한 부두목. 네. 미라클님이 기자님의 차분함 속에 열정 덕택에 경탄하게 되는 분야별 진화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즐겁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소식 전해드릴까 매번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때로는 새벽 늦게까지도 기사를 막 쓰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그렇게 했던 댓글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 다시 찬물 한 잔 마시고 잠을 깨고 다시 한번 좀 써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열정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인즉슨 더 이제 남겨달라 이런. 네, 그렇죠. 네. 사실 부탁드려요. 지금 프리데스크에서 넘어오신 분들께서 댓글을 부두목님이라고 하면서 스낵인포에도 달아주셨어요. 진짜요? 다 읽고 있습니다. 너무 댓글을. 훈훈해요. 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미디어 저널님이 저 없을 때 프리데스크 살린 윤효정 기자라고. 구국에. 맞아요. 네. 유일하게 끌고 가주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망해가는 동안. 빌로바 TV님은 읽지 않고 김민호님은 정말 물과 같은 존재라고 또 잊지 않고 챙겨주십니다. 무슨 뜻이죠? 물과 같은 존재? 산소 같은 존재. 없으면 안 필요한- 되죠. 없으면 안 필요한 되는. 존재. 네. 예, 감사합니다. 한이님이 아직 구독 못하셨대요. 스낵인포 어디서 구독하냐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 유튜브에 M 라운지 치시면 저희 공식 채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스낵인포가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홍보 또 해주셨고. 오늘은 어떤 얘기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쇼핑을 온라인상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곳에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다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만든 데이터인데 과연 이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내가 쓰고 이런 정보들이 하나의 데이터가 그렇죠. 되는데 이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냐? 네, 하다못해 뭐 요즘에 적립만 해도 그게 다 데이터로 남으니까요. 이런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제가 쓴 건데 제 거죠. 그러니까요. 허락을 안 받으면 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당연히 내 건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이버에 쓴 건 네이버가, 쿠팡에서 쓴 건 쿠팡이, 그리고 뭐 각 금융기관에 쓴 건 금융기관이 각각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게 또 개인정보 유출이란 이유로 또 외부로 유출을 하지 않고 네. 내가 그걸 알아보려고 해도 꽤 까다롭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지만 내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사실 내 정보인데 그래서 요게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써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의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스낵인포에서 한번 다뤘거든요. 일단 짧게 영상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업은 물론이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들까지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사업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가 뭐기에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눈독을 들이냐? 마이데이터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쇼핑 데이터, 각종 콘텐츠 사용 기록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평소 신용카드로 쇼핑을 많이 하는지 외식을 많이 하는지 한 달 평균 쓰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적금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의료 기록을 볼 때 보험은 어떤 상품이 적절할지 컨설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예상 가능한 서비스들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토대로 새롭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영상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어떤 사업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사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 데이터니까 이걸 이용하려면 나에게 혜택을 줘라 뭐 이거거든요. 네. 지금 뭐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뭐 잠깐 영상에도 소개됐지만 내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뭐 적금 뭐 상품 아니면 카드 이용 내역을 보고 가장 내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 뭐 그런 것을 추천해주는 사업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기 이제 헬스케어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뭐 어떤 가장 적절한 보험 같은 걸 소개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네.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도의 사업이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기발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위험하지만 좀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네. 나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개개인의 뭐 성별이나 나이 정도는 기본이고 사실은 어떤 곳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세일 상품을 많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이엔드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그런 걸 보면은 경제력의 정도도 가늠을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어떤 곳을 많이 가는지 그리고 뭐 맛집은 어떤 맛집을 많이 가는지 그러면 생활권도 대충은 짐작하기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관심이 있을 법한 부동산. 그렇죠.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경제력이 이 정도라면 부동산은 요 정도를 추천할 수 있을 거라는 부동산 중개 같은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중개는 사실 우리가 직접 가서 발품을 좀 팔아야 되고 그렇죠. 네. 지역 선택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것도 사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온 업체들은 아마 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네. 빌로바 TV님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구글 하셨고요. 맞습니다. 마이크송님은 마이 데이터인데 날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하다라고 네. 찜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페르소나 에고님도 1984 빅브라더의 시대를 기억을 또 하셨네요. 네. 토이씨님은 개인정보가 워낙 예전부터 공공재로 사용되던 곳이 우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아니라 나의 소유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내 네. 데이터를 쓰려면 맞아요. 나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네. 홍수표님은 페이스북 사진 데이터 누적 무섭다.
생각해보면 좀 무서울 수 있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도 사실은 이 데이터가 혹시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하면 좀 위험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괜찮을지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맞아. 이게 정말 이 보안이 정말 철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가 허가를 한 업체들만 사용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의 이제 승인권을 따내려고 이제 각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로비도 하고 경쟁도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무리 국가가 정한 기업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자칫 보안 문제가 뚫리면 정말 이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모든 정보가 네네.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회가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가명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네. 지금까지 가명 정보 좀 낯선 단어잖아요.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건 개인 정보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개인 정보라고 하면 뭐 이름, 주민등록 번호는 기본이고 주소, 뭐 그리고 사는 곳,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라서 그냥 딱 봐도 누구다라고 바로 특정이 돼 버리니까 너무 이 데이터는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익명 정보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익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 남성 20대 직장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또 맞춤 서비스를 하기에 좀 너무 뭉뚱그려져 그렇죠. 20대 있다. 남성 너무 많고. 맞아요. 이건 뭐 서비스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명 정보란 개념을 도입했는데 가명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공개하지 않지만 생년 정도는 공개하는 거예요. 뭐 91년생 남성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소를 다 공개하지는 않아도 뭐 서울 마포구 거주하는 사람.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진 않는데 뭐 G메일을 쓰는지 네이버를 쓰는지 그리고 전화번호 공개 대신 통신사는 뭘 쓰는지 이 정도를 공개를 하면 이 사람의 성향이나 뭐 생활권이나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사업은 가능하다. 그래서 좀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의 또 핵심일 수 있어요. 네. 전혀 정보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이데이터 관련된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무늬만 삼초토끼님께서 마이데이터 이용한 서비스 아직 법적 요인이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해서 해야 된다. 의견 네,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계속 늦어지고 있긴 해요. 뭐 7월에 된다, 8월에 된다, 뭐 8월도 다 지나가는데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빌로바 TV님께서 그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듯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가명 정보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맞추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지도 네. 못했던 거에서 또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춤 정보 제공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맞춤 정보를 받기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쇼핑을 많이 했다, 쿠팡에서 쇼핑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걸 네이버나 쿠팡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쿠팡에 요구할 수 있어요. 내 데이터를 A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에 넘겨줘라고 하면 네이버나 쿠팡은 지금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네 기업들만 독점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거든요. 그 이것도 데이터를. 하나의 돈이 되니까. 네, 네. 그렇지만 이제는 마이데이터가 본격화되면은 네이버와 쿠팡은 내가 지정한 업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넘겨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맞춤형은 개인정보 접근성이 높잖아요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춤식으로 해주면 좋긴 한데 사실 정보 보안이 아직까지는 꽤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맞습니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보안만 해결된다면 아마 가장 빨리빨리 될 텐데 이 보안이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거지만 좀 맞춤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니까 보안이 걱정이 되고 또 너무 뭉뚱그리니까 서비스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근데 사실은 앞서도 뭐 네이버나 쿠팡, 뭐 카카오 얘기 계속했지만 안 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린대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예전 산업화 시대에는 어떤 산업을 하든지 원유가 필수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21세기에는 데이터가 없으면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데이터가 이제 소중한 건데 이걸 가지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하는 첫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좀 보안 문제 같은 거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걱정도 많이 되지만 앞서 제가 이런 말씀 여러 차례 이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발한 서비스가 나올지 사실 지금 가늠할 수 없다라는 네.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지금 뭐 너무나 다들 쓰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네. 또 과연 얼마나 우리의 이 삶을 바꿀 서비스가 또 나올지 그건 또 걱정
반, 기대 반.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순액 인포 또 맛있고 알차게 한 상 차려 먹었습니다. 윤효정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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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를 부탁해 이석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기상팀 바쁘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냥 지냈죠. 네,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한 주가 열심히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가을 네. 양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는 이제 기상도를 보면서 이 태풍이 이제 태풍이 아니라 열대 저하부로 이렇게 쭈그러질 그거 거다라고 네. 이제 기대를 저희가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태풍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말 동안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기상캐스터는 그게 좀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의 날씨가 펼쳐지는 게 좋은데 제가 이거는 태풍 아니고요. 열대저하부로 그냥 끝날 거고 우리나라 영향 없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한 다음 날 태풍이 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태풍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자면 네네. 금요일에 열대저하부 발표가 오후 5시에 있었고 토요일까지도 태풍 아니고 열대저하부에서 끝난다 그랬는데 일요일에 예보를 바꿔서 얘가 태풍으로 올 거다라고 하고 실제로 월요일에 왔죠. 네, 왔어요. 왔어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온다고 하더니 왜 온 겁니까? 그랬더니 기상청에서 내놓은 답변은 이 태풍이 먼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태풍의 세력을 측정하는 걸 그 구름의 두께나 이렇게 위성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쵸. 위에서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위에서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죠. 구름의 두께가 이 정도 되니까 세력이 어느 정도일 거다 추정을 하는 값인데 얘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일본 쪽에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 관측망 안에 들어오니까 실제 수치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치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열대 저하부로 죽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살아서 태풍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보를 그렇게 해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아기 가졌을 때 초음파로 보통 보잖아요. 그러면 애가 크다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작은 경우도 있고 애가 괜찮다 이랬는데 애가 너무 큰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약간 가늠하는 수치랑 실제 수치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랑.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예. 네. 다들 주말에도 뉴스데스크 하느니라고 고생했다고. 네, 마음이 불편한 게 보였다고. 댓글로 지금. 네, 본인이 예보가- 금요일날 이제 태풍 아닐 거다, 네. 소리가 낼 거다 하셨는데. 네, 제가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막 이랬는데 네. 태풍으로 오니까 제가 좀 많이 민망하고 부끄럽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네. 루나빈츠님은 열대 저하부라고 해도 충분히 위력적이니 조심해야 하는 게 정답이죠 하셨어요. 맞아요. 네. 뭐 세력은 약했지만 그래도 금방 사라지긴 했었어요. 네, 그래도 네, 이렇게 네. 짧은 시간에 피해를 좀 주고 가긴 했거든요, 오마이스가. 네, 맞아요. 이 태풍 오마이스가 짧은 시간에 상륙을 했고 왜냐하면 이 태풍이 만들어진 게 필리핀 북쪽 바다였거든요. 네. 필리핀 북쪽부터 우리나라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가지고 얘네가 바다를 통과하면서 막 열 에너지를 보통은 쌓고 와야지 태풍이 크게 발달하는데 좀 많이 먹어야 네. 뭐가 이렇게 등치를 키우는데 애가 네. 별로 많이는 먹지는 못했군요. 그쵸. 먹을감이 없으니까 얘가 많이 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세력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당시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8m였거든요. 근데 태풍이라고 기준을 내리는 그 기준이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냥 그래 태풍으로 좀 봐줄만하다. 요 정도 수준 이름표를 겨우 달고 온 애인데 세력은 약했지만 우리나라에 장마전선도 그때 있었고 수증기가 많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라서 걔네들과 부딪히면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경남 지방 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왔죠. 네. 많이들 고생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나 한밤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경남 거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네. 99 거의 100mm 가까이 네, 막 맞아요. 물폭탄. 네, 폭탄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거의 뭐 하늘이 뚫렸다 이 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린 거죠. 이거는 거의 기록적인 수준이에요. 네. 네. 저희 오마이스 위력이 어땠는지 그 제보해 주신 영상 자료 잠깐 보고 올게요. 물이 들어찬 로비. 손님을 맞이하던 현관 발판이 둥둥 떠다닙니다. 문밖거리는 이미 물바다.
유리문 아래 틈으로 물이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 문 열면 저게 강이야, 땅이야. 부산 사상역 앞 도로도 강처럼 변했습니다. 영업을 마친 노점상이 도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씩 뚝을 넘치기 시작한 온천천 수위. 차가 달리자 이내 파도처럼 물결이 치더니 잠시 뒤 인근 사거리 전체가 누런 호수가 됐습니다. 고립된 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산 구포동에서도 백양산을 타고 내려온 흙탕물이 거센 계곡물처럼 주차된 차량들을 덮치고 흘러가는 영상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창원의 도로 역시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버스가 마치 강위를 지나는 보트처럼 물살을 헤치며 도로를 달립니다. 순식간에 물이 들어찬 경남 사천의 유람선 선착장. 한 주민이 미처 옮기지 못한 승용차를 가족과 이웃 4명이 달라붙어 겨우 빼냈습니다. 물이 갑자기 5분 만에 불어나가지고 엔진 소리도 급격하게 이상해지고 차도 물에 둥둥 뜨더라고요. 거센 바람도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무들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쏟아지는 빗방울은 옆으로 흩날립니다. 우와 바람 진짜 세다. 와 야, 비랑 바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나님이 울산 태화시장 잠겼었다고 네. 얘기하셨고요. 바른길님이 새벽에 주차 표지판 떠다니는 거 보고 상인분들 다 나오셨던데라고 얘기하셨어요. 울산은 진짜 비하고 천둥, 밖에서 사진 촬영하는 줄이라고 러블리나님께서. 네. 외사냥은 우찌호님이 집 뒤 농구 골대가 방향이 바뀌어 있었대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새벽 시간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표상님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의 변덕 제일 심한 것이 날씨임이라고 마이클 죽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어서 천만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계속 비가 또 온다고 하대요. 네, 비가 계속 온다고 하고요. 예. 네. 이번 주에도 계속 비가 왔었죠. 네. 그렇죠. 이번 주 네. 내내 비가 왔어요. 네. 사실 태풍이 지나고 가을 장마에 들어서면서 거의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면서 여름 장마 때보다 비가 더 계속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올 여름 장마가 보니까 7월 3일에 시작해서 19일에 끝나서 총 17일, 역대 3위로 짧았고요. 실제로 이 중에서 비가 온 날은 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에 계속 비가 왔었고요. 남부지방에는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가을 장마라고 하지만 여름 장마보다 비가 더 많이 오고 있고 비의 양이나 강도 같은 것도 더 강한 셈이거든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제주도 삼각봉에는 662, 통영에도 444mm의 많은 비가 일주일 사이 쏟아졌고요. 특히 통영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 동안에만 거의 188mm의 많은 비가 네. 내렸습니다. 이틀 만에 200mm 가까이가 내린 거니까 네. 피해가 심각하죠. 네. 지난 근데 7월 장마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 가을 장마가 강한 이유가 이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8월 끝나고 네. 9월 되면서 이게 좀 물러나야 하는데 걔가 아직도 평년보다 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이제 또 가을 맞이 준비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이 두 공기 간의 힘 차이가 크니까 장마 전선이 강하게 발달하고 더 많은 양의 비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네. 정 의원님이 오늘 마산은 비는 안 왔는데 음. 비 안 오고 엄청 더웠대요. 이게 좀 그런 게 전북 지역에는 비가 오늘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내장산 이쪽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오늘 거의 120mm 넘게 비가 내렸는데 조금 옆 동네인 오늘은 지금 폭염특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경남 창원 이때 여기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경계를 두고도 날씨가 너무 달랐어요. 예. 네. 네. 마산은 오늘 굉장히 더웠고 전북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역마다 네. 달랐네요. 예. 켈리씨님은 비가 좀 나눠서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곳은 지금- 비가 너무 안 와서 물 부족이라고. 어디 얘기를 지역에 하셨어요. 계신 분이죠? 켈리신님 어디 계세요? 해리포터님은 가을이 사라진 것 같아 슬프다 하셨습니다. 네. 이지우님이 우리 어렸을 땐 가을에는 비가 안 내렸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이님이 대전은 하루 종일 비가 왔다고. 오늘 충청도랑 전부 이 중부, 남부 경계에 있는 서쪽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너구려님이 광주는 적당하게 오네요 하셨습니다. 켈리님 미국에 계시다고. 네. 아니고 LA라고. LA 계시는 네, 네. 아이고.
네. 깜짝 답변. 근데 그럼 이번 주말 날씨는 어때요? 이번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내일 새벽 중에는 대부분 그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뭐 좀 흐린 날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요일에 또 비가 옵니다. 원래 충청도랑 남부지방 쪽만 비가 올 걸로 봤었는데 서울도 이게 새벽부터 아침 사이긴 하지만 눈 뜨고 일어나면 아마 그쳐 있을 거기는 해요. 그래도 땅바닥 이렇게 보면 젖었을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충청도랑 남부지방 쪽으로 또다시 일요일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이 이미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 비가 와요. 예. 마중물님이 고추 수확하셔야 되는데 비 좀 그만 하셨어요. 네. 아이고. 맘두 아이님도 농사 짓는데 저는 비 별로네요. 이게 적당히 오면은 농사도 기름지게 하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오면 농작물 피해가 크죠. 네. 그러니까요. 야세님이 이번 주 휴가였는데 내내 비가 왔다고. 아이고. 네. 그럼 일요일에 비가 오면은 계속 그 월요일 화요일까지 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장마 진짜 많네요. 가을 장마. 장마가 맞죠. 예. 여름마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음 주 예보로는 지금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예보로는 눈빛이 흔들리시네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빨래도 안 마르고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빨래가 안 말라요. 네. 냄새나 빨래. 네. 하고 저희 예. 두목님은 지금 강아지 산책 가야 되는데 산책을 못 가서 너무 답답해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일요일에도 네. 비가 많이 내리는데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도 또다시 비가 많이 올 걸로 보입니다. 그때는 주로 서쪽 지방이랑 남해안 쪽에 또 강한 비 집중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다들 지금 비가 많이 온 상태라서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대 같은 거나 이런 네, 거 맞아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피해 없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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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모님이 성 기자님 댁에 건조기 하나 놓아드려요. 진짜 놓아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오늘은 제 의상에 대한 어떤 지적이 없으신 걸로 봐서 아까 있었어요. 아까 예쁘게 그래요? 입고 왔다. 그래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신경 썼다고. 의상 신경 썼다. 네, 오늘 찜질방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소매 리본도 있고 레이스도 있고. 포인트도 이렇게 조금 있는데 예. 지금 노트북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이렇게 보여요. 예. 네. 확실히 찜질방 옷은 아닙니다 오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게. 다음 주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물이 들어찬 로비. 손님을 맞이하던 현관 발판이 네, 브릿지가 돌아야 되는데 짤막하게. 잠시 방송사고. 잠시 방송사고가. 라이브의 묘미죠 이게. 그럼요. 사실은. 네. 다 이해해 주실 거고요. 네, 자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부두목 얘기하실 때 AKA란 말을 하셨는데, 예. 뭔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죠? as known as. 네. 다른 말로 하면. As known as.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진, 부두목으로 알려진. 그렇죠. 이런 뜻이죠. 래퍼 그 노래 제목 같은데 이렇게 많이 쓰여요. 네. 알고 계시군요. 네. 저도. 토이씨님도 달아주셨어요. 네. 뭐를요? as known as. 네. 홍승표님이 AK 소총은 뭡니까? AK 소총이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영문과가 영어 물어본다고 코코 동철님이 알면서 이제 아는 척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김민우 아나운서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해야 또 저희 프리데스크 또 고정 MC로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네. 예,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렇죠. 이 네. 테스트. AKA 꼰대라고. 정확하게 또 응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희 저쪽에 신청금 위원회분들도 계시곤 하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꼰대예요. 사실은 꼰대도 두 종류거든요. 네. 저같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꼰대, 인기가 없는 꼰대 나눠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저 가끔 보면 이렇게 자존이 높게 커야 되는데 사람이 성장을 이런 생각이 참 들어서 그렇죠. 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지훈님께서 노재필 기자님 재미있으시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딱 보고. 새로운 닉이 또 많이 보여요. 송파 둘리님 처음 뵙는 것 같고. 네. 감정은님이 오늘 머리에 힘 좀 빡 주셨네요. 기념일인가요?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덜 주셨는데 원래 더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는데 오늘 부드러우신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머리를 언제 감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리데스크 들어오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 시청자분들을 만나뵈려는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조금 이제 임박해서 만약 제가 이제 할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힘이 없이 이렇게 눌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오늘같이 이렇게. 네. TMI네요. 그렇죠.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6시 기준 확진자는 1,448명. 인데 어제보다 52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 1,700명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많아요. 어제보다. 네. 네. 오늘 그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이제 다음 주 발표했는데 목요일이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그 정부와 이제 인력과 시설 확충 문제를 놓고 밤샘 교섭을 했는데 이게 결렬이 됐어요. 그 조합원 82%가 투표해서 90%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노조 측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너무 지금 피로도가 너무 쌓여 있고 더 네.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가 현행은 10명에서 20명인데 이걸 7명 정도로 좀 낮춰달라. 그리고 많긴 많네요. 그렇죠. 공공병원을 더 좀 증설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정부 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근데 뭐 노조 측이 이제 응급실하고 중환자실 인력은 계속 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피로도가 너무 지금 그렇죠.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그 현장에서 좀 의료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승표님이 보건의료 노동자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네. 그렇죠. 네,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카불에서 폭탄 테러 나가지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그러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한 100여 명, 최소 1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외신으로 들어온 그림들 보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뭐 그 부상자가 1,00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뭐 그런 외신 보도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 에비게이트라는 어떤 게이트 미군 해병대가 그렇죠, 지키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앞에 호텔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메론 호텔. 네, 네. 거기서 폭발이 연이어 일어났고 그다음 무장 교관들이 총기욕을 가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미군도 한 13명 정도가 숨졌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IS가 이제 자기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IS는 아시겠지만 이슬람 뭐 극단주의. 무장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안시설 5m 앞에까지 접근해서 폭발물이 설치된 어떤 조끼를 터뜨렸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상황 설명도 했어요. 네네. 근데 미 정보 당국도 IS의 아프간 지부인 ISISK 그러니까 뭐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미군이 희생이 됐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충격적인 상황이죠. 사실. 그렇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열고 근데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간 안에 있는 IS에 대한 어떤 공격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청군 일정은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IS가 탈레반이 지금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레반 같은 경우도 IS의 테러를 규탄을 했다고요. 탈레반 대원들도 많이 죽었다고요. 네, 탈레반 네. 대원이 24명이 좀 숨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공항하고 그 주변에 치안은 미군이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미군을 뭐 책임을 또 미국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얘기를 탈레반은 하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안이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더 이상 좀 희생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매파 금융위원장 후보자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은행에서 조금 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좀 대출 규제하고 규제.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바로잡겠다 어떤 이런 얘기를 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가 대책도 뭐 시사했는데 DSR 규제라는 게 있대요. 이게 네. 뭐냐면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주는 건데 네. 이 적용 대상을 이제 점차 확대할 건데 그걸 좀 일정을 당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또 그 농협이 부동산 대출을 중단했잖아요. 네네.
신한하고 KB, 우리은행도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을 연소득 한도 내에서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이상을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신용대출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라 제가 가져왔고요. 네. 자, 그다음에 법원이 그 삼성의 어용노제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는데, 제가 고승표님이 고승동이 아니고 저기 고승범입니다. 고승범 원래 제가- 금통위원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요. 발음이. 아니요. 이거? 잘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름이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삼성이 세운 그 에버랜드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설립이 무효라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어용 했어요. 노조니까 설립이 무효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측이 어떤 계획과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자주성,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설립 자체가 무효다라고 이렇게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뭐 파주 운정동에서 김밥집에서 식중독이 나가지고 27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을철에 특히 식중독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알차게 또 제가 또 할 때는 또 화가잖아요, 또 그죠? 그렇죠. as known as 두목. A. 네. 바로 또 응용하시고. 네, 시간이 끝났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본방까지 쭉 시청 부탁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